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하자마자 내린 첫 업무 지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일자리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였는데요. 일자리 분야의 성과와 한계, 내년 고용 전망은 어떤지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 일자리 성과에 85점을 주고 싶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신규 취업자 숫자가 3달 연속해서 3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고용률은 추세적으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용직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허리인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부진은 아픈 부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40대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또는 구조조정이 일어났습니다. 자동차 조선, 제조업 40대가 많이 다니는 제조업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났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체감이 어려운 이유로는 대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20대 후반인 에코세대 증가를 꼽았습니다. 정부가 세금 풀어서 노인 단기 일자리만 잔뜩 올려놨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에게 이거 안 하면 이분들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나요? 소득을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나눴을 때 1분위에 가구주 평균 연령이 69세입니다. 그분들이 근로소득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또 정부의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하지 않았다며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자유주의 강풍을 타고 오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넓게 번졌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나요? 아랫목은 타들어가는데 뜨거워서 윗목은 냉골이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갈 일입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과 주 52시간제 보완책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노동계를 향해선 쓴소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조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현실 이런 걸 봤을 때 그게 우리 국민 경제에 큰 무리가 된다고 판단해서 속도를 좀 조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계가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옳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내년 고용 상황은 올해보다 불리한 여건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제조업, 우리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고용조정의 가능성입니다. 물론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내년 중반기 혹은 하반기에 가면 일자리 지표가 지금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포용 성장을 앞세워 추진 중인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를 비롯한 6개 지역에 더해 조만간 2곳에서 추가 협약을 맺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17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부위원장은 3선 도전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관련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낼 역량 있는 분, 이런 훌륭한 분이 오면 국회로 갈까 합니다. TBS 강세영입니다.